안녕하세요. 스마트 산업과 메이트를 연결하라 메이트TV입니다. 오늘은 메이트 창업 지원 프로젝트로 편의점 사업주님을 직접 모시고 편의점 창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님 앞에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분 투자로 창업의 용기를 얻자. 구독자 여러분,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재는 다수 브랜드, 다수 점포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과거에는 동종업계에서 단연간 근무도 조금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여기 온 취지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지식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용기를 주고 좀 약간 도전 의식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제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근무도 하셨고 정말 이제 이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판단돼서 창업을 하신 사례인데요. 이 사업을 꽤 많이 오래 운영하셨죠?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와, 10년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네네. 이어오고 계신데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이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거냐 뭐 이렇게 보통 검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혹시 주변 지인분한테 추천해 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 주변 지인분 중에 형님 한 분 계신데요. 네. 지금은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상층에 갈 수준까지 아. 본인 스스로 읽어내셨습니다. 메이트분을 정말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직접 교육하셔서 네네네. 창업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드린 정말 좋은 성공 사례라고 보여지네요. 이거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네. 약간 성공 사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메이트 분들이 이런 성공 사례까지 있으시니까 오늘 정말 관심을 두고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네. 이제 많은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에 일반적으로 창업 아이템으로 고려하는 업종들이 뭐 치킨집, 호프집, 뭐 기타 여러 대중음식점들이 일단 먼저 떠오르는데 편의점은 이들하고 다른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우선 뭐 직접 요리를 하거나 기술을 배워야 하거나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근무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네.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종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장 큰 장점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가 원천 기술이 없더라도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성공에 대한 그런 희망 이런 것보다는 실패했을 때 그 공포심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약간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편의점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식적인 부분이 크지만 편의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본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부담 없이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고민을. 물론 잘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리스크가 훨씬 더 적다는 뜻이지 네. 뭐 누구나 100% 다 성공한다고 하면 이 세상 이치가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초 투자비는 어느 정도 보통 생각하면 되나요? 본사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2,27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비용들이 차이 나는 이유는 모두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비용들에 따라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이 바뀌는 거지 편의점 업계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2,270만 원,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크게 무방합니다. 메이트 분들이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실 때 네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좀 안정적으로 은퇴 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버시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서 지점도 늘려가고 이왕이면 큰 수익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런 사례들이나 혹시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찾습니다. 물건을 어느 비슷한 업종이 매출이 높다 그리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와 합리적인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사례들이
사실 있고요. 최근에도 물론 제 아는 지인이지만 억 단위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지금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400 이상 나오는 이런 400이요? 그러니까 찾으면 기회가 있다는 거를 저도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0이면 일매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매출이 400이 나오죠. 적절하시겠는데요. 물론 제게 아니라서 편의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상 고객, 그리고 각종 매스컴 통해서 전해지는 편의점 사건 사고, 이게 진짜 많은데 많은 메이트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창업을 고민할 때 편의점 창업은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정말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알바생들이나 점주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대부분 다양한 사례들은 접하고 있을 겁니다. 네. 사업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진상 고객은 그 순간이지만 근무자들이 사실은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상 고객은 어차피 저희 단골일 거고 그 순간을 대응을 잘해주면 스트레스도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근무자들이 그걸 대응을 할 때 근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가 그 순간에 커지면 근무자들이 그만두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끌어온 근무자들이 한순간에 그만둬 버리게 되면 이거를 당장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에는 최소 2달 이상 걸리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형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좀 더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소위 진상 손님들만 탓하게 되는데 또 운영하시는 점주 사업주 입장께서는 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를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편만 들어서도 또 어쨌든 안 될 수밖에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야간에 여자분이나 혹은 어린 알바생이 혼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많이 불안하실 텐데 혹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많이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만 하더라도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정말 3초만 있으면 5분 안에 경찰이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따로 무슨 호출 버튼 안 누르고 그냥 전화기를 들고만 있으면? 네, 그래서 자기 통신사 KT 연락 한번 해서 신청만 한번 하면 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경찰이 왜 왔나 봤더니 실수로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가 놨는데 그 3초가 지나는 바람에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사업까지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좀 많은 거를 기억날 텐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게 많이 축소가 됐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진상 고객이나 사건 사고들 좀 직접 겪으셨거나 혹시 뭐 들어보신 사례 같은 게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취객 같은 경우가 좀 많죠. 취객은 뭐 논리가 필요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넘어간 케이스고요. 진상 쪽보다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공병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공병을 정리를 해주고 돈도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응하기가 1인 체제다 보니까 1인 근무자다 보니까 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난감한 겁니다. 제일 흔한 거는 봉투 값을 받는다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는 다반사고 강하게 욕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근데 이게 환급부담금 개념으로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다 보니까 안 받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고성이 오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무자들은 자꾸 데미지가 쌓여서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공백은 사업주가 떠안는다는 부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혹시 뭐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사러 뭐 거짓말을 하고 사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이 있나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근데 조금 종종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경우는 뭐냐면 아니 교복을 입고 담배를 사놓는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교복을 입고?
정말 제가 있었을 때 교복을 입고 왔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데 그럼 교복은 뭐냐? 교복을 벗고 와야지 왜 교복을 입고 오는 건가요?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실물로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늦게 갑자기 황급하게 들어와서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여성분들이나 편의점에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호신용 무기 같은 걸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그게 드물고요. 워낙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재밌는 사례를 들려주고 싶긴 한데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그 사례들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